반갑습니다. 도망입니다. 성기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상가에 기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학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연기법입니다. 12연기. 12연기는 부처님 교학의 핵심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 교학을 우리가 사성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성제하면은 고진멸도가 사성제인데, 부부의 삶이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하는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것, 그리고 그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소멸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 이게 이제 사성제인데, 12연기는 이 고진멸도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멸? 집, 멸, 집하고 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기법은 일어나는 원리와 멸하는 원리를 같이 설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요 두 개, 집하고 멸에 다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히고 소멸되는 원리를 밝힌다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수행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챙기면 됩니다. 경전에 보면요, 대인연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아난다가 수다원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신이 나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와요. 부처님, 저 드디어 연기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딱 보시더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예, 이것은 참으로 심오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친숙하게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우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요. 어떻든 최대한도로 좀 쉽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괴로움은 우리가 사성제 공부할 때 8개로 얘기했습니다. 그 위에서 괴로움은 8고라 해서 8개로 얘기를 했는데,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 괴로움의 원인은 부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래와 쥐착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와 쥐착이다. 자, 지금 그 말에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와 쥐착이다 하는 말에 12연기 지분 중에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뭐죠? 가래, 쥐착, 괴로움. 그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와 쥐착이다. 그래서 지금 에 나오고 쥐 나왔잖아요. 그리고 괴로움이 있죠. 괴로움. 이 괴로움을, 대표적인 괴로움을 이제 딱 끌어내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괴로움을 끌어내가지고 노사라고 합니다. 노사. 늙고 죽는 거. 자, 그러면은 3개 나왔고 9개 더 불러내가지고 딱 배치를 하면은 이제 12연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기라고 할 때 이 한자가 여기 있습니다. 인연연자에 일어날 기자거든요. 그러면 연기라는 말 뜻은 인연으로 일어난다. 즉 말미암아 일어나고 의존해서 일어나고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몇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우리 인연경 경전에 보면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할 때 A를 조건으로 B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A를 조건으로 B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이대로 조건으로 해서 A를 조건으로 B가 일어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핵심이 없애야 될 핵심이 이 괴로움이잖아요. 노사로 대결되는 괴로움. 자, 그러면 노사는 뭐를 조건으로 일어납니까? 태어남이죠.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는 거죠. 자, 태어남이 있어서 노사가 있다. 그러면 자, 생이다, 태어난다 할 때는 뭐가 조건이 됩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없어, 비었어. 태어났어, 있어. 그죠? 그런데 있는다는 게 있어야 태어난다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이해했죠? 유가 들어온 거예요. 유. 그래서 이 유는 여기 나와 있죠. 유는 바와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 자, 존재를 조건으로 해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해서 노사의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이 존재가는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이 존재가 태어났냐면은 쉬가 있는 거예요. 쉬는 지금 우빠다나라고 하는데요. 우빠다나는 지금 취착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붙잡기라는 뜻이고, 붙잡기는 뭐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냐면은 가래인데 이게 탐진치. 우리가 지금 제일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 탐진치죠. 탐진치가 일어났는데 탐진치가 일어나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냥. 그런데 붙잡는단 말이에요. 요까지는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쉬로 넘어오면은 가서 하는 거야. 내가 욕심이 생겼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끝나요.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가가지고 뺏어오는 거야. 안 주려고 그러면 감정을 뺏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화가 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화가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되는데 가서 폭행을 하거나 때려 부수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은 남는 거예요. 업이 남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가래는 뭐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느냐 할 때, 우리가 탐이 일어나고 진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납니까? 좋아하는 느낌이 있죠. 좋아하는 느낌이 있을 때 확 당겨야 그게 탐이고, 싫어하는 느낌이 있을 때 확 밀어내야 진이죠. 그래서 이
탐진치 앞에는 수가 있어요. 수, 느낌. 수가 있다. 느낌. 수가 일어나려면은 내가 뭘 보든지 듣든지 이렇게 타치를 하든지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수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접촉이 있는 거예요. 촉이 있는 거예요. 촉이 있다. 이것은 접촉이다. 이 접촉이 완벽하게 일어나려면은 요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감각기관, 대상, 그 다음에 하나 더 식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 접촉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만날 때 접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만나서 일어나는 게 접촉이기 때문에 삼사가 화합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접촉은 삼사 화합입니다. 삼사 화합은 육근, 육경, 육식이 삼사가 화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이제 그 삼사가 딱 따라 붙는 거예요. 접촉이 일어나려면은 반드시 육입, 감각기관이 있어야 된다. 안이비술심이, 그죠? 그 다음에 육경이 필요한데 경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를 갖다 명색이라고 명색 명색이 있고 육입이 있는데 접촉이 일어나려면 육입이 6개의 감각기관이 필요하다는 당연히 이해가 가죠. 근데 이 6개의 감각기관이 있으려면은 6개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6개의 감각기관을 갖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데 봐야 될 대상이 없어. 들어야 될 소리가 없어. 맛봐야 될 맛이 없어. 냄새 맡아야 될 냄새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육근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육근은 육경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명색은 나마루빠라 그러거든요. 나마루빠는 정신육체예요. 정신육체인데 정신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나마루빠는 결국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데 12연기에서 이게 쓰일 때는 이 오늘 그냥 색성향미 촉법 내 감각기관이 대상으로 그냥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 그 해설할 때 보면은 육경으로 그냥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육경, 육입 이렇게 얘기하고 요 앞에 이제 육식이 붙죠. 식이 붙는 거예요. 이 식은 마찬가지로 안식부터 시작해서 의식에 이르기까지 6개의 식입니다. 6개의 식. 6개의 식이고, 요 바탕에 이제 7식, 말라식, 8식, 아레아식 이런 게 깔려있기는 해요. 요게 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그거를 판별할 때 느낌이 확 하고 들어오는 거죠. 느낌이 확 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책 수상 형식 때도 설명 좀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요 식은 이 식은 요 앞에 이 식을 형성시키는 과정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행이라고 해요. 행이 반복돼 가지고 이 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이 이제 보면은 이 분부의 식은 좀 왜곡이 되죠. 왜냐하면 이 행이 이 식을 만들 때 이 바탕이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무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명으로 해서 행을 만들고, 이 행이 이 식을 딱 만들어 놨는데 명색, 유기가 3사 화합이 일어나면은 수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게 뭘 딱 보면 자동으로 다다다다 일어나서 느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12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데는 그냥 가래가 있어서 괴로움이 일어났다 하면 얘기가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간단하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부처님 생각이에요. 부처님은 이거를 다 이렇게 분해를 한 거예요. 다 분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체해서 본다라는 말 뜻이 뭡니까? 본다, 윗바사나. 윗바사나가 해체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은 요 맨 마지막에 이 노사가 괴로움인데 요 앞에 11개가 있는 거예요. 11개가. 다 나눠 보니까 11개. 11개 플러스 1 해가지고 12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을 밝힐 때 이 11개로 밝힌 거예요. 11개. 11개가 다 모아서 일으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모을 집자를 써요. 모을 집자. 모아가지고 생긴 성스러운 진리라 해서 이 집성대를 집성대. 그래서 부처님은 이게 이 모여가지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아셨죠. 그러면은 이거를 고통이라고 하는 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 11개의 요소가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러면은 깨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이렇게 분해해버려야 깨트려지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깨트리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원인은 밝혔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일어났고, 이 무명은 아위자라고 하는데 무지하다는 거죠. 무지하다. 무엇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무명이 뭐예요 하면 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물어보면 바로 딱 나와야지. 사성제를 모른다. 그리고 이 12연기에서 무명이 뭡니까 때는 한마디 더 해주면 돼요. 연기법을 모른다. 이게 이제 무명입니다. 요 반대말은 지혜죠. 반냐. 그리고 팔정도에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견.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우리 과제는 이 괴로움을 안 일어나게 해야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노사는 생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자, 생이 일어났는데 노사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손은 못 대? 생이 일어나면 노사가 일어나. 여기 손은 못 된다. 그러면 요 앞으로 한 칸 더 딱 갑니다. 유가 일어났는데 생이 안 할 수 있나?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이 유는, 이 존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존재하겠다는 본능이 있어요. 존재는 존재하겠다는 본능, 그거를 되풀이하겠다는 재생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가 만들어지면은 자동으로 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한 칸 더 앞으로 한다. 자, 쉬를 해서 내가 가서 두드려 패고 다 엎었어요. 내가 가서 뺏어왔어요. 그런데도 업이 안 쌓일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럼 한 칸 또 앞으로 가자. 또 앞으로 따고 왔는데 내가 탐심이 일어났지만 나는 오개를 지키고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가서 뺏어오고 그래야 되겠냐? 내가 화는 일어났는데 가서 그냥 멱살 잡고 폭언하고 이렇게는 나는 안 한다는 거지. 요거는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계율이죠. 계율. 그러니까 여기에 계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H 사이에 여기에 계율이 들어간다. 비로소 이제 한 군데 딱 끊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수행하는 사람이나 하지 일반인들 잘 안 하죠. 그죠? 이것도 어렵긴 하지만은 이제 단서를 발견한 거야. 오개 열심히 지키자. 그래서 계율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1번이 보시하고 계율이에요. 수행 사성계 8정도 다 시작하기 전에 보시하고 계율만 해도 천상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특히 제자들한테 5개를 지키라고 강조하셨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 끊었어. 그러면 요 앞으로 한 칸 가자. 딱 갔는데 요 앞을 보니까 애가 있단 말입니다. 탐진치가 있어. 탐진치가 있는데 MBF에 따보니까 처음부터 탐진치 봐라. 탐진치를 열심히 봐라. 계속해주면서 탐진치 개수 세라.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해보니까 이 탐진치를 계속 알아차림하니까 탐진치가 보니까 일어난 탐진치가 사라진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찰 수행을 해가지고 요 애가 일어날 때 요걸 계속 알아차리고 봄으로써 여기다가 이제 통찰 즉 삽디를 하는 겁니다. 하고 지금 저하고 같이 레벨 1 공부하시는 우리 도반님들은 아시겠지만 6개월간 처음부터 끝까지 호흡으로 탐진치 하라고 그랬죠. 호흡으로 탐진치 하라고 그러고 탐진치만 하라고 제가 안 그랬습니다. 호흡으로 탐진치 하라고 그랬죠. 수도 봐란 말이에요. 수도 보면은 수를 사라지게 만들면 애로 안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봐라. 여기다가 이제 삽디, 투 삽디를
탐진치도 삿대하고 수도 삿대한다.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을 지금 하라고 그랬잖아요.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면은 탐진치가 약화가 돼요. 그래서 탐진치 우리 개수 체크하니까 탐진치가 줄어요, 안 줄어요? 숫자가 줄잖아. 그래서 탐진치 자체가 생기는 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생기는 거를.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선정을 하죠. 선정하고 선정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사선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은 우백가가 생겨요. 평온이 생겨가지고 수를 눌러요. 옛날에는 보면 아이고 예뻐라, 저거는 아이고 싫어라 했는데 수가 눌러지니까 지금 공원에 산책할 때 음악이 뭐가 나와도 별로 신경 쓰는 게 옛날보다 덜하죠.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잖아. 수가 눌러지는 수가 우백가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율도 지키지만 삿대 열심히 하고 선정 열심히 해가지고 수에 취해서 집중적으로 여기를 지금 공격을 해가지고 12연계를 이어져 가지고 고통으로 가는 거를 지금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 수행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보면은 요 삿띠를 해가지고 알아차리면서 눌러버리는 거는 일어난 불선업을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선정을 하는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이 일어나는 걸 누르는 거예요. 양쪽으로 양수 격장이라 그러죠. 양쪽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수행 전통을 가면은 뭐 통찰만 하면 됩니다. 뭐 어느 수행 전통을 보면은 뭐 선정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원리를 보면은 아 이거 다 해야 되는구나. 일어난 것도 눌러버리고 일어나지 않은 것도 못 일어나요. 이게 선정과 통찰의 양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수행을 한다. 그 다음에 유임하고 촉산이는 우리가 손댈 수 없어요. 감각기관을 뭐 잘라서 없앨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밖에 있는 대상은 뭐 명세가 있는 그대로 명색이 있잖아요. 그 식은 요거는 이제 좀 문제를 만들고 있죠. 지금 요것도 이제 손을 봐야 돼요. 손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레벨 2에서 봐야 돼요. 레벨 1에서는 잘 안 봐져요. 요거까지 손 보려면. 그렇지만 우리는 요것도 궁극적으로 손을 봅니다. 무명을 손을 봐버리면 돼요. 요 무명을 손을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정이 깊어지면 사선을 확립하고 생멸지 일어나게 만들고 무색계 선정해가지고 상수멸도 선정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무상과 고와 무와의 삼법인을 딱 확립시키면은 이 삼법인이 탐진치를 딱 눌러가지고 정결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기서 정결이 바로 서면은 활정도 두 번째 정사유 정어 신구의 삼업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활정도 앞부분이 바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 첫 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융단 폭격을 한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율도 지켜, 통찰 계속해. 인터뷰 할 때마다 따지잖아요. 통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정해.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이제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종합적으로 이거를 못 일어나게 만든다. 그래야 이게 수행이,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진도가 빠른 거예요. 빠르고, 핵심을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2연기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나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일어나고, 따따따따에서 유를 조건으로 생이 일어나고, 생이 있음으로써 노사의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의 그 논리잖아요. 이 생의 원리를 유전연기랍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순관이라고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명을 조건으로 이러한 행이 일어난다면, 무명을 안 일으키면 이게 안 일어나겠네? 그죠? 이게 안 일어난다면 당연히 이게 안 일어나겠네. 왜냐하면 식은 요거를 조건으로 일어난 거니까. 그러면 식이 안 일어나면 당연히 쭉쭉쭉 3,4화합이 깨져가지고 촉이 안 일어나겠네? 촉이 없다면 수가 없겠지. 수가 없다면 당진치는 당연히 없겠지. 이렇게 해서 깨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환멸연기라고 그러고 역관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구조는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수행법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 이해를 좀 하셨고, 그 다음에 12연기가 이거다 하는 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12연기에 대해서 경전에서 나와 있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경전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하는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12연기 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쫙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삼서양중 인가론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며 어떤 비판을 받고 있나 하는 것도 설명 좀 드리고,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연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의존에서 일어난다, 또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런 말씀 드렸고, 연기라는 말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좀 더 쓰는 말이 인과라는 얘기만 쓰잖아요. 인과도 기본적인 설명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연기법은 이렇게 일종의 그 연결된 내용을 쫙 이렇게 다 설명한 것이고, 인과로 갈 때는 보통 두 개를 딱 떼내 가지고 A를 인으로 보고 B를 괄호 본다. 이거를 원인으로 보고 요거를 결과로 보고, 이거를 씨앗으로 보고 이거를 열매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딱 떼어내라고 설명할 때 인과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인과 이렇게 두 개를 설명하지 않고 인연과라고 하게 돼요. 인연과. 이거는 뭐냐면 과를 열매로 보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인을 씨앗으로 보고 연을 토양으로 봅니다. 토양 플러스 물. 그래서 인과 연이 만나서 과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말 뜻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상륙다 니까야에 보면은 S12번, 상륙다 12번, 이것이 이름이 이제 연기경입니다. 연기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연기가 여기 쓰여 있어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 즉 행위, 그 다음에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아름아리가, 즉 시기, 아름아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즉 명색이, 그리고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6가지 감각장소, 유기비, 그리고 6장소를 조건으로 느낌, 그래서 가래, 취차, 쭉 나가서 존재에서 태어남이 있고, 늙고 죽음. 늙고 죽음은 어떤 것들이냐?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연기라 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바람이 되어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 즉 시기 소멸하고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렇게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윤기경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무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쭈쭈쭈쭈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 다음에 무명을 멸하니까 2번 멸하고 3번 멸하고 4번 멸하고 해서 12번 결국은 괴로움이 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디가니까야에 보면요, 대인연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대인연경에는 역시 이게 이제 제목 번역이 연기에 대한 큰 가르침 경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표현하신 방식이 약간 달라요. 여기는 보면은 이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를 딱 한 조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설명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갖고 우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생과 노사부터 이제 설명을 해서 앞으로 쭉 이어지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 태어남이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늙음과 죽음을 측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생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생이 없는데도 이게 생기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늙음 죽음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태어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세요.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안 한다요. 만일 6개의 존재, 색개의 존재, 무색개의 존재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안 한다요. 존재가 소멸해버려. 존재가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태어남을 증명할 수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태어남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본이고 조건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아주 그냥 설명이 쉽고 귀에 딱 와 들어가요. 그래서 경전이 이렇게 보시면 이런 패턴으로도 설명하시고 저런 패턴으로도 설명하시는데 결국 설명하시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12가지 지분에 대해서 복서라는 의미에서 이 12가지 지분을 간단하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은 무엇을 무명이라 하느냐? 사제를 모르는 것, 즉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연기법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그래서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혜의 반야를 전득하는 것이고 사성제에서는 정견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지분 행은 의도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식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행을 말한다. 신행, 어행, 의행이다. 즉 생각으로 짓고 말로서 짓고 몸으로서 지었다. 그래서 식이 만들어졌다. 이 식은 6개의 감각기관에서 작용하므로 육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인지하고 분별하는 기능이다. 인지하고 분별한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명색이 있으니, 즉 명색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육식이 없다면 아무리 바깥 세상에 있어도 봐도 인지하지 못한다. 들어도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조건으로 해서 명색이 일어나는 겁니다. 명색은 만화รูป반대 여기서는 육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다. 바깥 대상 6가지 색성, 향미, 촉법. 원래 만화รูป반은 오늘 얘기한 것이다. 6입은 6가지 감각기관이다.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의식, 그죠? 이것이 6개의 감각기관이다. 그리고 이제 접촉이 있는데, 이 접촉은 6개의 육식과 육권이 만나서 접촉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3, 4, 이 세 가지가 만나서 3, 4 화합이라고 한다. 촉이 일어나면 수가 일어난다. 이 수는 느낌이다. 느낌은 세 가지다. 좋아요, 싫어요, 등등. 한자말로 하자면 고, 락, 불고, 불락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애가 일어나는데 애는 갈 애를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탐진치다. 이것은 좋아요에 대해서 가지려고 땡기고 빼앗고 하는 마음이고, 싫어요에 대해서 버리려고 그러고 밀쳐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다. 탐진치다. 탐진치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액션. 쉬를 하는데 딱 붙드는 붙잡기가 일어납니다. 붙바다나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쥐착이라고 한자말로 하고, 앞에 일어난 애까지는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작용이지만 이 쥐는 실제로 일을 부리는 거예요. 쥐하고 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살생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내뱉는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가 이 취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유는 무엇이냐? 존재다. 취의 결과물로 남는 것이다. 이것은 하고 나면은 남아요. 습관이 남기도 하고요. 트라우마가 남기도 하고 업이 남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남는다. 그리고 이것은 재생을 하려는 강력한 에너지의 덩어리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생욕구 플러스 생존 본능, 이것이 이 성품이에요. 이 유의 성품이 뭐냐? 생존 본능이다, 재생욕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으로 드디어 생이 태어난다. 생은 이제 죽어는 이제 새로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 할 때는 물정이 태어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습관이나 업이 태어나는 것도 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습관이나 업도 어떤 것이 생겨나면은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노사는 이제 노사로 대결되는 괴로움을 얘기하죠. 근심, 탄식, 고통, 절망, 태어남의 결과로 받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통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3세 양중 인가로는 설체 유구에서 교설로서 주장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초기 불교의 12연기가 부파 불교의 옥사상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체를 인과의 이중적인 구조로서 설명하는 것이 3세 양중인가론인데, 그 단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3세, 그 다음에 양중인과. 그건 뭐냐면 우리 요 구조에서 요까지를 무명행까지를 과거세 이렇게 잡니다. 과거세. 그 다음에 식이 작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유가 만들어지는 요 과정까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현세 이렇게 잡고, 여기 생부터 시작되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미래세 이렇게 3세로 나누고, 이것이 과거의 악명과 행위 원인이 돼가지고 현재의 결과로 나타난다 할 때 결과를 어디까지로 끊느냐면요, 수까지로 끊어요. 수까지를 딱 끊어가지고 요거를 과거의 원인에 의한 현재의 결과로 잡는다. 그래서 요거를 인으로 보고 요거를 바로 보는, 그 다음에 애부터 시작해서 6까지 요거를 쫙 끊어가지고 요거를 원인으로 보고 요 뒤에 일어나는 걸 결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요 수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 반응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는 강아지 보면 좋아. 근데 이 사람은 강아지 보면 싫대.
수가 달라. 수가 왜 다른데? 과거의 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인에 의해서 현재 나한테 나타나는 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인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현재에서. 내가 일으키기 때문에 미래의 나에 대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 내가 착함을 일으키든 악함을 일으키든. 그래서 이게 현재에서 내가 만드는 원인이 나중에 받게 될 과거로 결과로 이제 보는 거죠. 미래의 결과. 그래서 3세에 걸쳐서, 그러니까 현재는 인과 가가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과거의 결과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원인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3세에 걸쳐서 인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세에 인과 1, 인과 2 해서 양중인과라고 합니다. 3세 양중인과.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설일체 유구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게 그럴듯하고 굉장히 정교해. 이렇게 잘 설명을 해.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이게 숙명론이 돼요. 숙명론. 그 현재의 나를 과거의 업장의 결과로 그냥 딱 고쳐가지고 이 숙명론적인 거, 그 다음에 그 계급적인 거, 계급적인 거를 정당화해서 받아들이게 만들어. 그래서 이게 상당히 브라만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브라만적인 요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숙명론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해서 운명론이다. 운명론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간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진 어떤 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12연기의 지분을 전부 개체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만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이거 우리 본질적으로 원인 조건에 의해서만 존재하잖아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형성되어서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이게 해체되면 바로 해체되어 버리는 게 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신청시킨다. 이런 면에서 표기불교에서도 비판을 받고, 또 특히 대승불교 쪽에서는 맹비판을 받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를 좀 알아두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업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업이 생길 때 그 업이 생기는 구조가 또 12연기에서 있어요. 그거를 담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담배를 가지고. 자, 보통 담배를 피울 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괴롭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 보니까 괴로울 때 담배 팍 피니까 괴로움이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한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켰다. 용량. 한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담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담배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어떤 게 있지라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흡연자인 친구를 만나면 담배 피니까 좀 괜찮아지더냐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담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어요. 이 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식이 생겼어. 식.
무명행식까지 왔습니다. 식이 생겼는데 어떤 식이 생겼냐면 예비 흡연자의 의식이 생겼어요. 자, 저처럼 담배를 지금 안 피는 사람, 30년이 넘었으니까 안 피는 사람이죠. 안 피는 사람은 한국에 지금 담배가 종류가 몇 개 있는지 전혀 모르죠. 사람들이 어떤 담배를 피는지도 몰라. 담배 값이 얼마인지도 몰라. 한국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됐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담배에 의식이 없어. 근데 무명에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담배를 피워볼까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의 의식이 예비 흡연자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이 달라요. 그런 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진열되어 있는 담배를 그 사람의 눈이 봤어. 3, 4의 화합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눈과 담배와 예비 흡연자의 의식이 3, 4의 화합이 일어나면서 담배에 대한 좋은 느낌이, 호감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설렘도 일어나고 망설임도 일어나고 그런 느낌이 와. 느낌의 단계에서 이 호감이 애로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 하자 하는 욕구가 되면서 사자. 그래, 한 피지 뭐. 이렇게 욕구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담배를 산다, 피운다. 그러면은 취를 했죠. 취를 하고 나면은 유가 남는다고 그랬죠. 유가 남는다는 것은 뭐냐면 무가 아니고 유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게 생긴 거죠. 뭐가 생겼습니까? 예, 습관이 생겼죠. 그리고 재생하고자 하는 욕구도 생겼고 몸에 니코틴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입술이 기억을 합니다. 연기가 들어올 때 신체 감각을 다 기억하죠. 그러면 유가 생겼다. 그 유는 뭐냐? 흡연자가 생깁니다. 나는 흡연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흡연자라는 게 생긴 거예요. 업이 생긴 거예요. 생겼다. 그래서 생은 뭐냐? 흡연자로서의 삶이 생하는 거예요. 흡연자로서의 삶이 생하는 거고, 고통은 뭐냐? 흡연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죠. 신체적인 건강 문제, 또 뭐 돈도 당연히 많이 소모가 될 것이고, 옆에서 구박도 받을 것이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담배를 피는 과정도 12연기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12연기적으로 분석이 되면 이것을 금연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때다 설명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시 피고 싶어도 안 핀다. 그럼 거기서 하나 딱 끊어지죠. 계율을 딱 들이대야 돼요. 다시 피고 싶어도 안 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좋은 대상을 관심을 돌려가지고 담배에 대한 애가 안 일어나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술을 조작할 수도 있죠. 술을 조작하는 거는 좋은 느낌을 가지니까 피는데 거기에 그 금연학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한다면서요. 나쁜 사진들, 담배에 해악이 드러나는 나쁜 사진들을 봐서 담배를 볼 때 술을 조작해서 좋은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술을 조작. 그렇게 걷는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담배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전혀 도와주는 물질이 아니라는 큰 각성을 일으켜서 무명의 단계에서부터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습관을 말씀드립니다만은, 그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습관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러한 업도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고, 이러한 업을 바꾸고 끊어내는 원리도 이런 원리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놓으면은 다 보인다. 나누어 놓으면 어디서 어떻게 꺼내야 될지 보인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의도에 대해서 궁금해. 의도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의도. 네, 의도. 요 애라고 써놨잖아요. 여기서부터 의도예요. 그 의도는 어떻게 구별하면 좋죠? 일으키는 의도. 일으키면 의도예요, 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동적인 마음작용이 있고 능동적인 마음작용이 있어요. 수동적인 마음작용은 그냥 인지하는 거.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분별하는 작용이죠. 그리고 느낌까지는 수동적인데 그 이후부터 이제 의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오온에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색, 수, 상, 행식인데 이 행이 의도다. 그리고 12행기에서는 요 부분, 딱 갈리는 요 부분부터가 이제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식은 그냥 사물에 대한 알아차림, 땅, 하늘, 사람, 나무 이 정도까지 식이고, 그 다음에 상은 그냥 또렷한 인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름 붙이는 거. 무엇다. 그 다음에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 이름 플러스 개념. 수는 이제 느낌. 행위 의도다. 그래서 마음의 기능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요거는 아는 거죠. 아마 요걸 하는 거죠. 하는 거. 여기 지금 물어보신 게 이거예요. 하는 거. 하는 거. 아는 거. 그래서 우리 사띠 수행할 때는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안 하고 요거만 하잖아요. 요거 아는 거. 그래서 사띠 잘 안 돼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거가 왕성한 사람이 사띠가 잘 안 돼요. 뭘 자꾸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우리 수행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꼭 필요한 사람 말고는 사람 많이 만나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행할 때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6개월간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특별한 일이 있으면 문자 보내라. 6개월 뒤에 보자. 수행을 할 때는 아는 기능은 계속 두고 일으키는 기능은 최대한 덜 없대요. 또 질문.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입니까? 잘 이해가 됐다 아니면 잘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 전임 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에 적용되는 깨달음이나 지식이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뜯어서 보잖아요. 윗바사나잖아요.
그냥 하나로 보지 않고 쫙 대체해서 본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봄볕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다가 꽃을 보고 뭐지? 딱 할 때 수상행시 다 일어났잖아요. 그처럼 그것도 대체해서 봤죠.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도 대체해서 이렇게 보고 어디를 손을 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또 수행을 하시다 보면 아이고 크단 참.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고 와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등은 뒤에 따면 안 됩니다. 등은 뒤에 닿지 않고 엉덩이 뒤로 약간 빼시고 척추는 반듯하게 세우시고 몸에 힘 주시고 턱은 가볍게 당기고 눈은 가볍게 감습니다. 심호흡 2번 하고 시작할 텐데, 심호흡은 들이쉴 때 충분히 제대로 들이쉬고 내쉴 때도 조금씩 해서 천천히 내쉽니다. 그렇게 2번 하고,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호흡하실 때 일상 호흡보다는 조금 더 깊고 부드러운 호흡을 하시면서 위치는 인중에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오는 걸 지켜보시고, 그렇게 선정 시작하겠습니다. 40분 정도 하겠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과 날숨을 시작과 몸통과 끝을 알아차립니다. 통찹이 날카로운 분들은 시작과 몸통과 끝이 아니라 열카트, 20카트로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호흡에 맡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빛이든 소리든 생각이든 전부 무시합니다. 오로지 인중에서 일어나는 호흡에만 마음을 두고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마음이 바빴습니다. 6개의 운동장으로 뛰어다니는 마음은 딱 하나의 운동장에 하나의 의자에만 앉혀두고 쉬는 것이 성립입니다. 몸에서 비트가 일어나면 그냥 알아차립니다.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머무면 머무는 대로, 가면은 가는 대로 그냥 알아차리게 합니다. 인중에 이렇게 약간 에너지가 모이는 느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뭡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몸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다, 아니면은 몸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 몸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다. 네, 선정중. 선정중에 이제 처음에는 물론 있겠지, PT도 하고 하지만 한 2,
30분 지났을 때 몸에 대한 자꾸 느낌이 올라온다. PT가 끝난 이후에 몸에 대한 느낌이 계속 올라온다. 이런 사람도 있지. 어떤 사람은 2시간 동안 PT만 하고 있다. 옛날에 들어보니까 2시간 동안 계속 몸에 대한 감각이 있지. 이런 분도 있고 또 안 그런 분도 있죠. 이제 한 20분 지나서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은 몸에 대한 느낌이 좀 없어야 돼요. 몸에 대한 느낌이 없어야 이제 좀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팔이 손이 이렇게 있다는 건 알아요. 손이 이렇게 안 있고 손이 이렇게 있다는 건 아는데 손 모양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좀 심정이 좀 어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간은 1시간 정도 하고 조금 못할 때도 있고요. 조금 일찍 끝나면 누워서 시간 맞춰가고 PT는 제대로 된 PT는 안 온 것 같고, 근데 조금 기분 좋고 약간 소름이 이렇게 오고 그런 거는 하면서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예. 근데 아주 강한 그런 거는 아직 없었어요. PT는 여러 번 있다면은 계속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지 않고 뚜렷하게 들어오고 뚜렷하게 끝나는 게 좋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뚜렷하게 들어온다. 뚜렷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모션이 이렇게 좀 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션은 크지는 않는데 충만한 느낌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6개월씩 이렇게 하다 보면 PT가 그 충만한 느낌으로 많이 들어와요. 근데 옛날처럼 모션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 게 그래서 선전의 형태는 어떻든 PT가 선전을 시작하고 이제 앉아서 심호흡 2번 하고 호흡이 딱 가라앉기 시작하면은 PT 들어와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 있다가 자연스럽게 살살 약해지다가 수카로 살짝 넘어갔다가 딱 하고 이제 멈추는 게 좋죠. 딱 하고 멈추면서 집중이 쫙 하고 올라오는, 집중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그 전과 후가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냥 스스로. 아,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게 구분이 되는 정도. 저는 타이머를 잘 쓰지 않고요. 항상 스탑워치 써서 끝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났나 확인해보고 1시간 안 됐으면 한 번 더 들어가고 그 이유는 선생이 어떤 날은 굉장히 깊게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타이머에 의해서 중간에 내가 깨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둘 다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난 선정 어느 쪽이 더 어려움이 많느냐 이거죠. 선정에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정찰에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어느 쪽이 한 번 더 선정 어렵다. 정찰이 어렵다. 비슷하네요. 비슷한 것 같아서 안 들었어요. 요즘에는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선정은
일단 뭐 1시간을 하라는 이유는 다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시작하고 30분과 후에 30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뒤에 30분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가 집중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1시간은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뭐 불가피 할 때 빼고는 주 5일은 해야 된다. 운동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한 주에 이틀, 3일 해가지고는 근육이 안 생겨요. 4, 5일은 해야 적어도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중요하죠. 선거 끝난 다음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선거 끝난 다음에 불떡 일어나가지고 물 마시고 뛰어가지 마시고 선거 끝난 다음에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고 뭐 그런 시간이 3분, 5분 정도 뛰어가죠. 삿지도 마음을 들여다보고 1000년 전에 스님들이 싸우고 있었어. 왜 싸우냐? 바람이 이제 불어가 깃발이 나쁘니까 바람이 움직인다. 한 스님이 왜 바람이 움직여? 깃발이 움직이지. 깃발이 지금. 그러니까 육조 행의께서 옆에 계시다가 뭐라 했죠? 당신네들 마음이 움직인다. 경찰도 윗바사나죠. 윗바사나. 이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니는 요렇게 생겼네, 니는 요렇게 생겼네 이라고 우리 지나갑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그냥 보고 지나가잖아. 그거는 안식 닦고 지나가고 이식 닦고 지나가고 냄새나면 이식 닦고 지나가고 다 닦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와이어로 만든 사람이야.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딱 걸리는 거야. 사람이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인사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 이하님만이십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뒤야라고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야가 일어나니? 산야. 분별하면서 알아차려. 산야가 일어나니? 그냥 산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산야만 일어났는데 아이고 오랜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웃기 시작해. 좋은 느낌. 근데 제안인가 내가 1년 전에도 싸웠고 굉장히 사이가 좋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는 순간 이렇게 되잖아요. 나쁜 느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거는 그냥 사물에 대한 인지만 있어. 아니면 뭔가 알아차리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진 찍는 거라 그랬죠.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사진을 빵빵빵 3번 찍으면 뭔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산보하다가 강아지 10마리 보면 그냥 강아지 하고 지나갔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딱 띄는데 되게 예뻐. 아이고 예뻐라 하는 순간에 수가 올라오죠. 좋아요. 수가 올라오면 좋아요 올라오네 하고 끝나고 갈 수도 있어. 근데 수 올라왔는데 저렇게 생긴 애를 하나 데려다 키워볼까 이제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생겨요. 내 거면 좋겠다. 애가 생겨. 그런 이제 그 애 다음에 그게 나한테 확
박혀. 확 박혀서 요렇게 보고 딴 거 보고 있어도 아까 그 강아지 생각, 하늘 봐도 강아지 생각, 땅 봐도 강아지 생각, 주의 안 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생 일어나야죠.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됐어. 강아지 키우는 사람으로 생한 거예요.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띠도 결국은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자기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이 좀 수행을 했다,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사람은 수가 잘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수가 그냥 하고 지나가는, 옛날에는 하고 안 지나갔거든. 아이고 좋아라, 저거는 와저라는, 저거는 와저라는 하다가 편하네. 그러면은 이제 몇 개 셌어요. 이러면 숫자가 확확 줄어들지.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뭔가 이상하면 금방 알아차리죠. 뭐 대화를 하는데 말이 탁 튀는 거야, 상대가. 그러면 탁 들어오자. 그럼 금방 알아차리죠. 금방 알아차리죠. 그 다음에 듣는 모드, 듣는 모드 들어가고, 말해야 될 때는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할 정도 수행하는 거 정도. 절에 가보세요. 법문하면 시각 참여하는데 4개가 다 입으로 짓는 거야. 정어 잘해야 되잖아. 정어 잘하는데 원칙을 딱 세워. 원칙을 어떻게 세우냐. 대화는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은 내 뜻을 전하는 거예요. 내 뜻은 부드럽게 전할 수도 있고, 화를 내면서 전할 수도 있고, 뚝뚝하게 전할 수도 있고, 그건 내 선택, 내 선택. 근데 대개는 보면은 가는 말이 뭐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면서 상대에 따라서 내 말을 만들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무조건 공손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주 불쾌하게 해도 3번을 공손하게 해보라고. 3번을 싸움이 되나. 3번을 공손하게 하면 싸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 정어 수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모두가 이제 삿띠죠. 그리고 삿띠는 그냥 수시로 하는데 왜 삿띠가 나는 잘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냥 한다, 그냥. 근데 습관을 딱 들이면은 생활의 루틴에서 삿띠를 습관을 들여라 하는 얘기는 제일 좋은 게 제가 그러잖아요. 움직이면 무조건 삿띠예요. 가만 앉아 있잖아요. 가만 앉아 있다가 어디 가려고 딱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 몸이 움직이면 복잡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잡한 현상은 계속 보잖아요. 계속 보고 소리도 들리고 몸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몸이. 그러면 이 삿띠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습관처럼 계속 한다. 그 마음을 보는 훈련이 몇 가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로 마음을 보는 훈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5분간 내 마음을 보는데, 내 마음이 현재가 있는지, 과거에가 있는지, 미래가 있는지 보라는 거지. 현재에 계속 있다. 뭘 하건, 보건, 듣건, 먹건, 현재가 있다. 그런데 어제 일을 생각하고, 과거로 가는 순간 삿띠는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2시간 뒤에 뭘 하지? 어디 가서 뭘 사지? 이러고 있으면 또 깨진다.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현재에 깨어있으면은 탐진치를 안 만들어요. 탐진치를 왜 안 만드냐 하면 탐진치 만들 틈이 별로 없습니다. 탐진치를 안 만들어요. 탐진치를 안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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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진
쑥 올라올 때 벌써 딱 알아차려. 그러면 담진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담진치 만드는 레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는 담진치 안 만든다는 건 업을 안 만든다는 거죠. 업이 바뀌기 시작해요. 업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말하는 정어 수행하시면요 10명 중에 그거를 예를 들어 1년을 계속했다. 1년간 저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겠지. 왜냐? 말을 자꾸 좋게 하는 거야. 분명히 화를 내야 맞는데 1년간 정어 수행을 계속했다.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나 안 바뀌나 보시라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말을 바꿔. 그래서 수행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재밌다. 하면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재밌다. 그리고 하다가 애로점이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도반입니다. 다 도반은 자기의 수행의 어려움을 경험을 공유해서 서로 도와준다. 그게 대부분. 수행 진도는요 꼭 빠르다고 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리부타 존자하고 모갈라나 존자의 얘기가 있죠. 모갈라나는 신통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머리도 총명하시고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아란이 됐다 그러죠. 이분은 서울, 부산, 대구 찍고야 핵심만 딱 봐가지고 됐는데 사리부타 존자는 2주일인가 걸렸는데 하나부터 끝까지 그냥 쫙 훑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촘촘하고 훨씬 더 깊었다. 그래서 지혜 제일 윗바사나에 있어서는 부처님도 사리부타한테 물어봐야겠어.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먼저 가고 뒤에 가고 없어요. 그냥 꾸준히 하면 돼. 방에 불을 딱 켤 때는요 10년 만에 켠 사람하고 1년 만에 켠 사람하고 그냥 켜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하시는 분이 제일 이긴다. 사태는 계속 하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잘 된다니까 그냥. 근데 이것도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민해지면서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안경을 벗은 사람이 안경을 쓰고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막 말을 하고 이 앞에 있는데 그냥 갑자기 확 하게 잘 보이는 거야.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또 되기도 하고. 성장할 때 네. 빛이 저는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보이는구나 하면서 그냥 눈치를 흐르고 근데 그거에 따라 헤어도 좀 다르게 빛이 이제 보이죠. 빛이 보이는데 빛이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다양해요. 응? 다양해요. 다양하게. 그것도 이제 빛을 가지고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사람은 뭐 어느 빛은 어디에 속하고 어느 빛은 어디에 속하고 이렇게 하고 또 모양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수행에서는 그냥 그런 거 있다고 그냥 지나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이 나타나는데 그거 이제 따라다니고 빛을 보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두 가지 마음작용이 있다 그랬죠. 알아차리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일으키는 기능. 일으키는 기능 쪽으로 이제 가니까 하지 말고 그냥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또 호흡으로 오면 또 금방 없어져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냥 이 인중에서 느끼는 들숨날숨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이외에 다른 건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 이제 깔아놓고 오로지 여기만 확대해가지고 인중만 있다가 호흡이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살짝 붙었다가 떨어져 나갔다가 그 다음에 식이 잠깐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정도까지 되면은 그거는 개별 상담, 그때부터 개별 상담.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야죠. 이 구정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하셨는데 항상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진도는 갑자기 확 나갑니다. 그래서 낸시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40년을 고생하다가 갑자기 2, 3년 사이에 낸시님 진도가 확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수준까지는 조금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선정에서는 4선은 일단 확립이 돼야 됩니다. 4선은 확립이 완전히 되면은 로또 맞으시는 거예요. 그 로또보다 더 귀한 겁니다. 4선을 확립될 때까지는 한다. 그리고 뭐가 잘 안 될 때는 생활이 복잡하다든지 내 생활이 복잡하다든지 그럼 생활을 조금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음악 듣지 마라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음악 들으시면 성공 잘 안 됩니다. 음악 듣지 말고 그저 5개 말고 8개에도 나오더만요. 네, 가무하지 마라. 가무는 하지도 말고 가서 보지도 마라. 또 왜냐? 선정이 안 돼. 선정이 안 돼. 애절한 노래를 한 곡 들었다. 한 이틀간 지장이 있어. 안 돼. 자꾸 그 구절이 떠올라. 자, 우리 그러면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더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